네, 그럼 먼저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헤드라인은 미국 선박법 발의 영향이라고 합니다. 일단 잠깐 어제 우리 증시를 짚어보자면은 미국의 선박법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 뭐 조선주라던가 조선기자재가 꽤나 크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선박법 지금 글로벌적으로 조선 섹터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세하게 미국의 조선 선박법이 어떤 건가요? 뭐 한마디로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뭐 품목들, 그러니까 뭐 항공으로도 뭐 그 수입이 되지만 대부분 본다고 하면은 선박으로 이제 수입되는 운송을 갖고 있는데,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한 80척,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 재화의 뭐 양을 본다고 하면 2% 정도로 이제 미국의 그 선적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항상 그전부터 있었고요. 그러기 때문에 10년 안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300척 가까운 이 미국의 선적을 좀 이용해야겠다라는 의견이 그전부터 좀 있었고, 이 부분이 좀 발휘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주면은 이제 올해도 끝나잖아요. 이제 미국 의회도 회기도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,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 다수 양당을 통해서 이걸 발의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미국이 항만과 이 선적 쪽에서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,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견이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 이제 이런 발의가 약간은 좀 가결될 수 있지만 이런 양당 쪽에서의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바로 이제 이 발의가 되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법 자체가 미국 안에서 자체적인 이 상선 해운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, 약간의 좀 그 지정학적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는 상황이, 우선 그 중국 쪽도 그렇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항만, 그러니까 전투기 어떤 그 기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어떤 중국 쪽에서 선적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방산적인 이 다주, 그러니까 이 미국 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해야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상승단을 좀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혔고, 이 전략 상승단이라고 한다면은 뭐 미국에서만 미국에 있는 조선 기업들이 이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,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이 조선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크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통적으로 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은 한국의 조선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까지도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 법안을 낸 데 있어서 항상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있을지언정 항상 그 안에 숨겨진 이유도 있잖아요. 그렇다면 궁극적인 이유 자체가 뭐가 될까요? 우선 일단은 중 그 미국 자체적으로 이 조선이나 어떤 배를 만드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음.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이 조선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 조선을 만든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일단은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뭐 그런 점 본다 그런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뭐 그전에 조선 쪽에서도 MRO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 그 손을 내미는 상황이었거든요. 뭐 그런 부분을 미국 쪽에서도 이 중국 견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상승단에 대한 조건 자체를 건 게,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와 좀 일본이 이 전략 상승단에
그 신청이나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열어두게 지금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약간 하청으로 맡기는 산업이 많지만은 특히 절대적인 부분이 이 조선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의 조선에 대한 기술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고,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어요. 그전에 돈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어떤 뭐 반도체나 이쪽 자동차 쪽은 자국 보호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많이 신경을 썼지만 조선 쪽은 이 캐파가 좀 크고 기술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조선 쪽에서의 그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좀 많이 좀 의식을 하고 이 부분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서 이 전략 상승단을 좀 꾸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조선소 전체에서 이 발주된 이 수주 잔고나 여러 가지 뭐 캐파를 감안한다면은 외국에서 이제 건조 선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궁극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중국을 견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해운 상선에 대해서는 현재 두 나라가 어떤 관계 위치에 있는 건가요? 우선은 밀리긴 밀려요.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캐파가 우리나라도 약간의 좀 중국과의 그런 좀 관계가 이 어떤 조선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결이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이 중국과의 어떤 이제 조선 쪽의 어떤 기술력 싸움은 많이 밀리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중국에서도 이 조선이나 또 이제 해외 물동량을 봤을 때도 이 중국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절대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그 미국은 좀 약간 좀 열등 의식을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약 동맹이나 어떤 전략적 이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지금 캐파를 많이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교통부 장관이나 이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 조선업에 대해서 강화할 방침을 계속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에서 이 조선을 좀 생산하는 건조 능력까지도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추후에 내년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본격적으로 발의된다고 한다면 이런 법안에 조선과 관련된 법안을 계속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의 뭐 칩스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. 뭐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이 중국 그 조선과 뭐 다른 또 섹터 쪽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조선,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에서 되는 이제 상선 쪽에서의 외국에서 수리할 때의 세금을 많이 매기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다른 우려 국가에서는 그 세금을 지금 200%까지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쪽에서의 이 수리했을 때 세금 50% 매기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 50%를 이 동맹 국가에서는 세금을 이 폐기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. 뭐 그만큼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